교과 전형을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과 성적을 기반으로 한 전형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냥 쉽게 이해하신다고 우리 아이 성적이 뭐 몇 점 몇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 대입에서는 각 대학별 환산 점수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대학이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을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수시 모집 지원 시기쯤 되면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대입 길마중 상담 프로그램을 배포하기도 하고요.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서도 이 점수 계산하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계산을 해보신다면 우리 아이에게 어떤 대학이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환산 점수로 지원을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조금 지원하기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 합격이 굉장히 많고 충원도 굉장히 높은 전형이 교과 전형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원은 소폭 감소했지만 특히 3번 보시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서울 지역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할 때 흔히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그 전형의 이름이 바로 지역 균형 전형입니다. 이러한 전형들은 실시한 대학들이 조금 증가한 양상이 올해 교과 전형의 특징이고, 또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 자체도 조금은 다소 확대된 부분들이 올해 대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 대학들은 우리 성적에 산출될 때 등급 산출되는 과목 말고요. ABC 과목 있잖아요. 우리 그것을 주로 선택 과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과목들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올해 대입의 특징입니다. 15개 대학을 제가 조금 보기 좋게 도표화시켜서 슬라이드 담아 보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노란색 부분들이 조금 변화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표는 책에 제가 실어 두었는데 우리 학부모님 좀 보시기 좋으시라고 제가 정리해둔 부분이라서 보시면 되겠고, 뒤 슬라이드에서 각 대학별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보시면 먼저 건국대부터 보겠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교과 성적 70% 반영하고 있고요. 서류평가 30%를 반영하고 있고 일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평가의 평가 기준은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보고 있는데요. 작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서는 생기부 전체를 보겠다고 발표했는데 올해 요강을 보니까 조금 변경이 되어서 생활기록부에 교과학습 발달 사항만 평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 건국대가 있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최저가 다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보시면 지리학과나 간호학과, 한의학과 같은 경우는 인문 계열을 따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사탐을 쳐야 되고요. 확통을 쳐야 됩니다. 이렇게 구분 지원학기에 우리 쉽게 저 부분을 준비한 친구들만 지원을 보통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 학과들도 다 최저가 있는데 대부분 2개 합 5 정도를 보이고 있고, 메디컬 쪽은 3개 합 4 정도 굉장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생활기록부 70%라고 나와 있는데요. 교과 성적 56%이고요. 출결과 봉사가 14%, 토탈 70%입니다. 그리고 교과 종합평가 30%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생활기록부상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 안에 성적과 세특만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50%의 평가 기준으로 학생 선발을 하는 경희대입니다. 다음으로 고려대입니다. 굉장히 변화가 큰 대학인데요. 첫 번째로는 수시 모집에서 최저가 조금 문과 쪽에 완화가 되었습니다. 전년도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도 3개 합 6을 보이고 있었는데 자연계열과 동일하게 올해는 3개 합 7을 반영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대신에 수학과 탐구 영역의 이과 쪽에 지정 과목이 있습니다. 미적분 기하를 이수해야 되고 과탐을 쳐야 됩니다. 의과대 같은 경우는 4개 5이 굉장히 높은 제조를 보이고 있는데 큰 변화가 뭐냐면 바로 올해부터 재학생만 이 전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졸업생들이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사실 고대 지원을 할 때 복수로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학교 추천과 학업우수의 복수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럼 졸업생 같은 경우는 학업 우수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학생과 졸업생의 눈치 싸움이 경쟁률부터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또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A를 받은 과목을 모두 1등급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전부 다 A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성적이 다 올라가겠지요? 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숙지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비율적으로 좀 차이가 났었거든요. A가 40%를 받았던 과목이라면 그 과목이 1.4였는데 올해는 모두 1 된다는 거, 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동국대입니다. 가장 사실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대학인데요. 동국대는 반영하는 교과 과목이 등급 나온 과목 10개만 반영합니다. 그럼 잘한 것만 10개 넣으니까 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나만 잘 나오는 게 아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동국대는 평가 그 방법은 교과 70에 서류평가가 30%이지만 아래 도표를 보시면 이게 왜 굉장히 주요한 부분들이 있냐를 알 수 있는데, 어떤 아이가 10과목 반영하는 모든 과목을 1등급 받으면 100점 받겠지요? 1등급이 10점입니다. 10개니까 곱하기 10, 100점인데 환산 점수가 700점이다 보니까 곱하기 7, 700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아이가 10과목을 올 4등급 받았어요. 그러면 100점 만점에 99점입니다. 곱하기 7을 하면 693점입니다. 단 7점 차이입니다. 그런데 30%를 반영하는 서류평가는 최고점과 기본 점수의 차이는 120점입니다. 결국은 동국대는 교과 전형이지만 이름은 실상은 학종이 아닌가. 그래서 다 잘 나오고 학종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는 점을 숙지하시면 우리 아이들 조금은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과 다르게 그 전형 방법이 교과 성적 90%에 출결 10%입니다. 성적 좋은 애들이 최저 맞춘다면 제일 잘 갈 수 있는 대학이 서강대입니다. 그리고 최저도 전년도보다 굉장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전년도는 세계합 6이 필요했는데 올해 대입은 3세개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학생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어졌지요. 그래서 입결 자체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정량산출하는 교과도요. 전년도는 국수형 4과만 봤는데 올해는 전 교과를 보고 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추천 인원도 전년도 10명에서 올해는 20명까지 증가했지만 사실 여기까지 다 쓸까? 각 학교에서 생각이 듭니다. 최저가 굉장히 완화되었다는 부분들이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시립대 마찬가지입니다.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하고 있고요. 고교별 10명까지 추천할 수 있습니다. ABC 과목은 잘한 거 3개 반영할 수 있고요. 수능 최저가 세계합 7 정도로 각 학과별로 설정되어 있는 형태지만 전반적 인원수가 전년도보다 조금 감소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시는데 조금 유의하셔야 됩니다. 성균관대입니다. 재적 인원 10%까지 추천할 수가 있는데 학생 100이라고 적혀 있지만 성적 부분은 80% 반영이 되고요. 그 ABC 과목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 20%를 하고 있는데 방법은 그 과목들의 성적 및 세특을 중심으로 정성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다르게 최저 기준 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 보통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라고 보통 보잖아요. 근데 성대는 탐구 2개를 별도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탐, 탐구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합 7인데 우리 아이가 탐구만 잘하면 영어, 사탐, 또 사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최저가 완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학과별로 조금 상이하지만 대부분 세계합 6이나 7 정도의 최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속대 같은 경우는 내신 100% 반영하고 있고 ABC 과목은 3개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약대가 3개합 5이고 나머지 학과들은 2개합 5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연세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면접 비율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1단계 선발은 교과 성적
가지고 5배수 선발을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2단계에서는 면접 30% 이렇게 성적 70%를 가지고 선발하고 있는데 주의하실 부분은 연세대는 지점수를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등급 산출되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등급 점수와 지점수를 반영해서 간다는 점이 조금 타 대학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 내가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산을 통해서 비교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추천 인원도 전년도 제적 인원 5%에서 10명까지 확대가 되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학생들이 최근에 많이 관심 있어 하는 첨단 분야 학과들이 전년도에는 정원 외의 전형으로 뽑았지만 올해는 정원 내로 들어와 교과, 종합, 논술, 수능 다 선발하고 있다는 점이 올해 대입의 변화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화여대입니다. 인원수의 변동은 없고요. 이대는 수능 전에 지원자 모두에게 면접을 보게 합니다. 성적 80%와 면접 20%를 보고 있고요. 조금 특이한 점은 올해 아까 보셨던 첨단 인재 양성 정책에 따라서 지능형 반도체 공학 전공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전형은 교과, 종합, 논술을 다 선발하고 있다는 점이 보실 포인트이고요. 전 단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역시 보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요. 성적 90%에 출결 10%를 보고 있습니다. 고교별 추천 인원은 20명이고요. 수능 최저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영어를 좀 못하는 친구들한테 유리합니다. 1등급이든 2등급이든 모두 1로 간주한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합 7 정도를 보이고 있고 제일 아래쪽에 다빈치 캠퍼스는 올해 이름 바꾸었습니다. 원래 안산 캠퍼스인데 다빈치를 바꾸었다는 점이 변화된 부분이고요. 인원수는 거의 동일합니다. 한국외대입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추천 가능 인원에 캠퍼스 간 구분이 없다가 올해 대입부터 구분이 10명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다르게 한국외대는 주로 선택 과목을 미반영했던 전년도와 다르게 올해는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차이가 있다는 점이 있는데 외대는 좀 주의하실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원점수를 보는 대학이거든요.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원점수 어떤 과목의 원점수가 92점 받아서 3등급이지만 원점수가 90점 이상이기 때문에 1등급으로 간주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성적이 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동국대와 더불어서 조금 특이한 대학이구나 생각하시면 도움 되시겠고 올해 외대에서 조금 눈여겨볼 부분들은 AI 융합대학이 신설되었는데 원래 외대하면 사실 문과 쪽 학과들이 많잖아요. 서울 캠퍼스에 처음으로 이과 쪽 학과가 처음 생겼어요. AI 학과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변화가 있구나 보시면 되고 전반적인 최저는 2개 합 4, 글로벌은 하나 3이라서 그닥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한양대입니다. 교과 100% 보고 있고요. 이렇게 ABC 과목은 3개만 본다 특징이 있습니다. 홍익대는 다른 건 없고 최저가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 전년도 3개 7에서 3개 8로 조금 완화가 되었구나 하는 점이 큰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인원수의 소폭 증가가 있다는 점이 큰 변화의 특징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부산지역대학은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노란색 부분들이 전년도와 대비된 부분들인데요. 먼저 고신대부터 보시면 고신대 같은 경우는 다른 거보다는 변화가 바로 의예과입니다. 의예과의 경우에는 원래 확통 선택한 학생들이 의예과에 지원을 하면 전년도 대입에서는 내신 성적 플러스 0.5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대입에서는 수학 포함 세계 영역 3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확통을 치고 과탐 친 친구들이 많이 없잖아요. 지원자가 많을까 하는 점이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명대의 경우에는 원래 일반고 군사학과 전형이 작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체육 군사인재 전형으로 이름을 살짝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군사학과와 축구학과 등을 선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의 소폭 감소가 좀 있는 점들이 그 차이가 있고요. 요 슬라이드 마지막 부분의 변화는 바로 동의대 한의대입니다. 전년도에서는 수능 최저가 국어, 수학, 영어만 가지고 3개 합 5였는데요. 올해 대입부터는 탐구까지 반영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수형 조금 한 과목 못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환영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성대 약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작게 실어 두었는데 지역 인재 중에서 저소득층과 농어촌 이런 전형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전년도 세계합 6에서 세계합 5에서 세계합 6으로 다소 좀 완화가 되었다는 부분들이 변화라 볼 수가 있고요. 우리 학생들 좀 선호하는 대학들 몇 개는 좀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았는데 동아대입니다. 동아대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왼쪽 표 보시면 교과군별로 3개씩 반영을 하고 그 중에 ABC 과목은 최대 2개를 넣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대입부터는 군에서 각 교과군에서 등급 나오는 과목 2개, ABC 과목 최대 하나씩 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교과 같은 경우는요.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교과 전형이지만 군에 관계없이 잘한 거 12개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 중에 ABC 과목은 최대 2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인재 교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교과군이 없기 때문에 특정 과목만 잘한 친구들 있잖아요. 뭐 사탐 매니아, 과탐 매니아 친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아래 전형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같은 교과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는 부분들이 차이가 있고 수능 최저는 조금 다릅니다. 수능 최저 같은 경우도 앞서 슬라이드에 나왔지만 아이고 잠시만요. 동아대 경우에는 아까 그냥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한 과목 4이고요. 지역인재 교과는 2개 합 10으로 조금 전형의 최저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가장 큰 변화가 부산대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산대는 내신 성적 80%에다가 학업 역량평가 2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올해 대폭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각 학과별로 수능 최저가 조금 변경이 있는데 대표적 학과가 경영학과입니다. 경영학과가 전년도 세계합 6에서 올해 세계합 7로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화가 되면 입결은 조금 상승하는 결과가 잦아지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있구나 하는 점이 있고요. 빨간색 글자 보시면 생명과학, 미생물, 분자생물, 생물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 과목에서 지정을 없앴습니다. 확통치고 과탐쳐도 지원 가능한 학과들이 이렇게 4개 학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 밑에 건축학과와 도시공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 탐구 다 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확통치고 사탐쳐도 이 학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생명자원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그 수학에 대한 역시 제한을 풀었지만 과탐은 차열되고 아래쪽에 있는 식품영양, IT, 응용, 조경, 디자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역시 건축학과처럼 수학과 탐구 영역의 제한을 푼 학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학과들의 변화가 있구나 하는 점을 아시면 좋겠고요. 조금 슬라이드 넘겨보면 부경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경대는 교과 전형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전형 방법이 교과 성적 90%에 출결 10%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보실 때 이 반영 방법 중에서도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대 주로 선택 과목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등급 나온 과목들 가지고 성적을 산출한 다음에 ABC 과목 성적의 그 구간별로 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서 받은 등급 점수의 점수를 감하여 처리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등급 산출 과목들의 점수가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3.0인데 이 구간을 다 상위 구간을 다 채운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0.2 그럼 2.8 되겠지요.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의 부경대 환산 방법이고요. 최저가 있는데요. 수능 최저가 조금 특이하게 인문사회 계열은 국어 포함해서 2개 8, 자연 계열은 수학 포함해서 2개 9이지만 확통을 치면 2개 8이다 라고 하는 점이 부경대 최저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부산대 조금 정리해 보았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점이 있고요. 인원수가 소폭 교과 전형에 증가했다. 지역인재 소폭 증가했다 하는 부분들이 큰 차이점이고 제가 앞서서 아까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정량평가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 성적 반영 방법은 자연, 인문 구분 없이 모두 국수, 영사과 한국사를 다 봅니다. 그런데 정성평가 과목들은 우리 아까 기억나시지요? 문과는 과학 배제,
이과는 사회 배제한 채로 평가하는 방식이 부산대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되고 있고요. 제가 요강을 읽다가 조금 자투리해서 본 부분인데요. 부산대 특히 우리 입결을 보면 인문대학들이 조금 입결이 낮거든요. 그래서 부산대 무조건 가야지라고 우리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강을 제가 보니까 인문대학 지원 학생들 조금 주의하실 게 있더라고요. 수시 모집 합격자는 전과가 안 된답니다. 인문대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의하시는 게 학생들이 나중에 지원을 할 때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살짝 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신라대부터 해양대까지인데요. 신라대에 지역인재 전형이 신설되었고요. 그리고 인재대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2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요 안에 사실은 원래 우리가 지역인재 1 하고요. 의학학 간호 전형에만 약대가 있었는데요. 지역인재 2 전형에도 약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학과 지원자 입장에서는 전형 하나가 더 생겼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소폭적인 감소가 있지만 대부분 교과를 많이 뽑고 있다는 점이 보이고, 인재대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 전형 이름이 자기 추천이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부분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았고, 사실은 인재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의대약대 간호대의 최저가 좀 센 편은 아닙니다. 사실은 각 2잖아요. 그러니까 2만 받으면 되는 부분이라서 타 대학, 의과 대학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해양대의 경우에는 최저가 전년도 2개 7에서 2개 8, 또 2개 8에서 2개 9로 살짝 완화되었다는 점이 해양대의 큰 변화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정리해 보았는데 최저학력 기준이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은 완화되었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해양대는 ABC 과목을 잘한 거 3개만 봅니다. 그래서 3개를 가지고 잘하면 1.5점 정도의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성적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대학들의 학생 반영 방법인데요. 큰 차이는 없는데 조금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시면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약대나 의대 이런 학과들이 ABC 과목을 전 과목씩 반영하고 있지요. 동아대 의대, 동의대 한의대, 경성대 약대. 나머지 대학들은 사실 반영 과목이 대학별로 상이합니다. 일부 대학은 10과목, 일부 대학은 14과목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어떤 과를 선호한다고 했을 때 그 학과마다 대학들 성적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에게 어떤 대학이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계산식을 통해서 보시는 게 나중에 지원하실 때 조금은 도움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을 보는 대학들이 굉장히 부산 지역은 많이 없습니다. 쭉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정리해 보았고요. 교과 전형은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그 대학에 설정되어 있는 최저 맞출 수 있게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마지막까지 입결을 보면서 목표를 다지는 게 사실상 학생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준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